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탐구할 것은 구면 벳셀 함수가 되어지겠습니다. 구면 벳셀 함수도 실제 여러분들이 추후에 연구 생활을 할 적에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함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함수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가 실제적인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하여 구면 벳셀 함수가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은 반지름이 A인 강체구 내에 질량 M인 입자의 파동함수 psi와 에너지를 구해보시오.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A인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은 단단한 강체로 쌓여져 있거든요. 물론 질량 M인 그 물체는 입자가 되어지겠죠. 입자라는 것은 그 크기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체를 입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두 부분으로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반지름 A인 구 내부를 1번 영역, 그리고 그 바깥을 2번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은 R이, 즉 원점으로부터 거리 R이 이것을 반지름 A보다 적은 곳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 그리고 R이 A보다 큰 영역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것이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그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반지름 A인 구멍을 뚫어 놔가지고 이 속에서는 질량 M인 입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 구멍을 절대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그것을 물리적으로 말하면은 이 구 바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 구 내부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만 우리가 바로 파동함수 psi와 그에 따른 에너지 E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은 포텐셜 에너지가 반지름 R만에 의존하는 그러한 함수이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좌표에서 풀어야 되겠지요. 구좌표에서 푸는 넘버원 이유가 뭐 때문이요? 포텐셜 에너지가 세타와 파이에는 의존하지 않고 오직 원점으로부터 거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바로 대칭성이 아주 좋은 문제이죠. 여기서 대칭성이 좋은 문제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를 하다 보면 차근차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러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실제 문제를 풀 적에는 이렇게 고쳐서 많이 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라플라시안을 구좌표로 나타내 줘 가지고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R만의 함수이다. 그렇다면은 psi를 R, 세타, 파이 이렇게 변수 분리해 줄 수가 있다겠죠. 그런데 여기서 세타와 파이는 또 구조화 함수 라지 y 세타 파이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다 변수 분리해 가지고 세 개의 방정식을 이끌어냈잖아요. 가장 먼저 이끌어냈던 것이 파이에 대한 방정식, 그 다음에가 세타에 대한 방정식, 그 다음에가 캐피탈 R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실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 보았지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4파이 이프론제로 R분의 2제곱, 이것은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수소 원자가 아닌 일반적인 포텐셜 에너지라면은 이것을 지우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어 놔야 됩니까? 포텐셜 에너지 VR, 그렇게 적어 놔야 되어지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느냐? 반지름 A인 구형 속에 갇혀져 있는 질량 애매물체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려고 하지요. 앞전에 수소 문제를 풀 적에 이 세타에 대한 해, 파이에 대한 해는 다 구해냈잖아요. 다만 지름파동 방정식 캐피탈 R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텐셜이 바꿔줄 때마다 새롭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왜 그래? 이 지름파동 방정식이 포텐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세타와 파이에 의존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변수 분리해 놓았을 때 세타에 대한 방정식과 파이에 대한 방정식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 문제에서 푼 것과 똑같은 그 답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수소 원자에서 이 세타에 대한 방정식 해와 파이에 대한 방정식 해는 이미 다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우리가 특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될 사항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포텐셜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정식은 무엇만 달라진다? 여기 지름파동 방정식만 달라진다 그 말이다. 어떤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가 구대칭성이 있을 때, 구대칭성이 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세타와 파이에는 의존하지 않고 포텐셜이 단지 무엇에만 의존하고 있다? R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 구대칭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VR에다가 풀려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구 내부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고 구 바깥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파동함수는 금방 그 형태를 구해낼 수가 있어. 왜 그랬느냐? 보십시오. 구 내부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V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은 그 지름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즉 내부가 되어지겠죠. 구 내부니까 내부 1번 영역에서 지름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까지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h바 제곱분의 2m이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 내부에서 지름파동 방정식의 형체는 우리가 구해 놓았지요.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들 구 바깥에서는 지름파동 방정식의 해 캐피탈 R이 어떻게 되어질까? 구 내부에서는 이것을 풀어야 돼. 그런데 구 바깥에서는 풀지 않고서도 암산으로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구 바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무한대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일 때에 R이 어떻게 되어질까? 이제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이 무한대야. 그러면은 무한대 곱하기 지름파동 방정식을 해 캐피탈 R 그렇게 되잖아요. 얘하고 얘를 곱해놓은 것이 제로가 되어졌다. 그 말은 얘가 무한대라면은 캐피탈 R은 무엇이 되어져야 곱하면 최소한 제로가 될 가능성이 보여. 캐피탈 R은 무조건 제로지요. 어디서? 이 구 바깥에서. 그러면은 캐피탈 R이 제로라는 말은 파동함수 psi가 R, 세타, 파이 세 개의 곱이잖아요. 여기요. 파동함수 psi는 R, 세타, 파이 세 개의 곱이야. 그런데 캐피탈 R이 제로라면은 파동함수 psi가 제로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 구 바깥에서 캐피탈 R이 제로라는 말은 파동함수 psi가 제로라는 말이고 파동함수 psi가 제로라는 말은 이 구 속에 있는 입자가 구 바깥에서는 존재할 확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 속에 있는 입자는 죽으나 사나 이 구 안에서만 갇혀져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하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 구 내부에서는 제로이고 구 바깥에서는 무한대일 적에 질량 M인 입자는 죽으나 사나
이 구 내부에서만 존재하지 구 바깥에서는 존재할 확률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암산으로 이 구 바깥에서는 파동함수 psi가 제로다라고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동함수 psi가 1번 영역, 즉 이 구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만 구하면 되어지죠. 파동함수 psi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라고 해서 그 psi를 절대치 제곱해가지고 어떠한 특정 위치의 부피를 곱해줘야만 그 부피 속에 질량 m인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러한 지름 파동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먼저 치환하겠습니다. 놓자, put. 여기서 말하는 h바 제곱분의 2m이 있죠. 이것을 k제곱으로 놓자. 그러면은 이 지름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지죠. 단지 이것만 k제곱으로 치환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분 방정식을 착 보면은 이것이 구면 베셀 미분 방정식이야. 베셀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구면 베셀 미분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것이 왜 이것이 구면 베셀 미분 방정식이 되어지는가? 그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붙였기 때문인데, 이름을 붙일 적에는 그 나름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름을 붙인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 형체를 구면 베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러한 구면 베셀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먼저 또 치환하겠습니다. 여기서 캐피탈 R을 루트 R분의 U 그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캐피탈 R로 표현되어지는 이 미분 방정식을 U와 R로 나타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약속. 제가 캐피탈 R은 캐피탈 R이라고 할 것이고 소문자 R은 그냥 R이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캐피탈 R 같은 경우는 루트 R분의 U 이렇게 치환을 했다고 했을 적에 이 지름 파동 방정식을 U와 R에 대한 파동 방정식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dr분의 D 캐피탈 R, dr 제곱분의 D 제곱 캐피탈 R 이것들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R은 루트 R분의 U이기 때문에 dr분의 D 캐피탈 R 같은 경우는 이것을 미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루트 R로 끄집어 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dr 제곱분의 D 제곱 캐피탈 R 같은 경우는 이것을 또 한번 R로 미분해주면 되어지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뒤에 거 살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이거 살리고 뒤에 거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내부 1번 영역에서 지름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게 미분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루트 R분의 1을 끄집어 내 가지고 다시 한번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분은 이쪽에 그대로 와지게 되어지고 1개의 미분은 이것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계산해 주면은 이 앞에 있는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 주면은 마이너스 R분의 1 dr분의 du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u만 있는 것은 이것하고 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주면 4R 제곱분의 3U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R분의 2 dr분의 D 캐피탈 R이잖아요. 이미 dr분의 D 캐피탈 R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기 때문에 루트 R분의 1을 끄집어내 놓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또 되어지죠. 그 다음 이것 같은 경우는 K제곱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도 그대로 적어주고 캐피탈 R 대신에 루트 R분지 U를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즉 루트 R분의 U를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코르 제로. 이 식에서 쫙 소거해 줄 거 하나 있죠. 루트 R분의 1은 다 소거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남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산수죠. 이 식으로부터 양변에다 R 제곱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치환을 하겠습니다. 즉 KR이란 것을 로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분방정식이 원래는 U와 R만의 함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KR을 로로 치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dr분의 du, 즉 dr분의 du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는 체인룰로 변경이 되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dr분의 d로,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d로분의 du,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로는 kr이라고 했기 때문에 dr분의 d로는 k가 되어지고 d의 것은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 수식으로부터 dr분의 d는 k d로분의 d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dr분의 d는 k d로분의 d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dr 제곱분의 d 제곱은 k 제곱 d로 제곱분의 d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 관계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r 제곱은 여기에서 r은 k분의 로이기 때문에 r 제곱은 k 제곱분의 로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dr 제곱분의 d 제곱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했지요. k 제곱 d로 제곱분의 d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고. 고로 k 제곱 d로 제곱분의 d 제곱 해주고 u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r dr분의 du죠. 고로 r은 k분의 로 그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dr분의 du가 k d로분의 du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k d로분의 du 그렇게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어주면은 kr은 로 제곱 적어주고 그 다음에 d의 거 그대로 적어줬지요. 이제 소거될 것은 다 지워주겠습니다. 여기 k제곱, 여기 k제곱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여기 k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미분방정식이 무슨 미분방정식으로 변환되어졌습니까? 베셀 미분방정식으로 변환이 되어졌죠. 참고로 베셀 미분방정식 제가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독립변수를 x, 종속변수를 y라고 했을 때 x의 제곱, dx의 제곱분의 d의 제곱 y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것을 베셀 미분방정식이라고 했죠. 이러한 베셀 미분방정식은 그 해가 y는 임의상수 C1 곱하기 J누의 X 플러스 C2 곱하기 Y누의 X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여기서 Y누라는 것은 노이만 함수라고 했죠. 여기서 캐피탈 Y라고 적어 놓았는데 캐피탈 N으로 적어도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독립변수가 로, 종속변수가 u인 베셀 미분방정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미분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u는 C1 J의 L 플러스 2분의 1 또 C2 Y의 L 플러스 2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독립변수는 로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또 처음으로 되돌아와야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구면 베셀 미분방정식의 해 캐피탈 R이었죠. 그런데 캐피탈 R은 어떻게 우리가 치환했습니까? 루트 R분의 U 그렇게 치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캐피탈 R은 C1 루트 R분의 1 J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C2 루트 R분의 Y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C1을 어떻게 바꿔주려고 하고 있냐면은 캐피탈 A 루트 2K분의 파이 그렇게 고쳐줘도 상관이 없죠. 왜 그래?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캐피탈 A를 임의의 상수 A로 놓으면 되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2라는 것도 캐피탈 B 루트 2K분의 파이 그렇게 두 개 되어지면은 이 수식은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고 이 수식은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지요. 여기에서 이쪽 부분
이렇게 방금 표시해 준 이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 주냐면은 JL의 KR 이렇게 정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있죠? 이 뒷부분. 이 뒷부분은 NLKR 그렇게 정의를 해줘요. 여기에서 JLKR 이것을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냐면은 L차 일종 구면 벳셀 함수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또 NLKR 이것을 L차 이종 구면 노이만 함수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L차 1종 구면 벳셀 함수나 L차 2종 구면 노이만 함수나 전부 다 어떤 미분 방정식을 해라고?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을 해요. 이 미분 방정식.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구면 벳셀 미분 방정식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고로 구면 벳셀 미분 방정식의 해는 즉 최종 일반 해가 L차 1종 구면 벳셀 함수하고 L차 2종 구면 노이만 함수 그렇게 구성이 되어진다. 그것들을 선형합으로 일반 해가 결정이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일반 해는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해를 사용을 해서 이 구 속에 갇혀져 있는 질량 애매 물체의 파동 함수와 그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구해내는 거죠. 그것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체 구멍 속에 갇혀져 있는 질량 애매 물체의 파동함수와 에너지를 구하기 전에 약간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강의에서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구면 벳셀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과서를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구면 벳셀 미분 방정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러한 형태를 구면 벳셀 미분 방정식이라고 많이 적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거나 결국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구면 벳셀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교과서 같은 곳에서는 이것을 더 구면 벳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형태가 이러한 형태로 바꿔지는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동시에 구면 벳셀 함수 그래프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에너지와 파동 함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아까 좀 전에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서 KR을 로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R과 캐피탈 R 관계였었죠. 이 미분 방정식에서.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을 로와 R의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dr분의 d로 그리고 d로분의 d 캐피탈 R 로가 kr이기 때문에 이것은 k가 되지고 d로분의 d 캐피탈 R 그것만 남지요. 고로 이것으로부터 dr 제곱분의 d 제곱 r은 k 제곱 d로 제곱분의 d 제곱 캐피탈 R 이렇게 된다는 거 아까 했지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적어줘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방금 했지요. K제곱 D로 제곱분의 D제곱 캐피탈 R 그렇게 적어주고 R분의 2는 로분의 2K가 되어지죠. 그리고 DR 분지 D 캐피탈 R은 KD로 분지 DR 다시 적어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1 대신에
로 제곱분의 k 적어주고 나머지 거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에서 우리가 전체를 k 제곱으로 나누어줘 버리면 바로 이 식이 되어지죠. 고로 이 식을 kr을 로로 치환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재에서는 구면 뱃살 함수라고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R 해놓고 AL, JL의 로 플러스 PL, NL의 로 이렇게 되어지지요. 이것은 아까 좀 전에 했던 것과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JL의 로라는 것이 L차 1종 구면 뱃셀 함수가 되어지고 NL의 로가 L차 2종 구면 노이만 함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JL의 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 것을 좀 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변형되는 것은 다음에 공업수학이나 본격적인 수리물리 할 때 하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L차 구면 노이만 함수는 NL로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또 풀어 헤쳤으면 이렇게 적어지거든요. JL로하고 NL로 같은 경우는 거의 형태 다 똑같거든요. 거의 형태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은 NL로에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달라붙고 또 여기는 로분의 코사인로, 여기는 로분의 사인로, 그것만 다르고 거의 다 똑같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JL과 NL 공식 있죠.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몇 가지의 JL과 NL을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J0의 로는 로분의 사인로, 즉 싱크 평성이죠. 싱크로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J1의 로는 로 제곱분의 사인로 마이너스 로분지 코사인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N0로는 마이너스 로분의 코사인로 그렇게 되어지고, N1로는 마이너스 로 제곱분의 코사인로 마이너스 로분의 사인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JL과 NL 함수 개형을 알아야 양자역학 문제를 풀 적에 어떤 것을 해로 택할지 말지 그것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컴퓨터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대충 이렇게 되어집니다. 가로축을 로축이라 했을 때 J0로는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대로 싱크 펑션이죠. 왜? J0의 로가 로분의 사인 로잖아요. 그 다음에 J1의 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지죠. 또 J2의 로 같은 경우는 검정 걸로 이렇게 되어지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J0는 로가 제로일 때 1이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로가 제로일 때 제로입니다. 그리고 J0나 J1이나 J2나 싹 다 그 함수값이 제로가 되는 값들이 무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보세요. J0 로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값이 제로가 되어지는 것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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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계속 많겠잖아요. 그 다음에 구면 노이만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 같은 경우는 로가 제로인 곳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반면에 이 J로 같은 경우는 발산하지 않죠. 전부 다 유한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면 노이만 함수는 로가 제로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J1의 로가 로 제곱분의 사인로 마이너스 로분의 코사인 로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로가 제로일 때
이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러한 반면에 이것은 로 제곱분의 사인 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J1 로가 로 이코로 0인 곳에서 0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 문제는 결국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극한 문제 해결인 거 봤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0은 어떻게 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되어지고 그런 문제 많이 배웠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로가 0일 때 로분의 사인 로 같은 경우는 0분의 0꼴인데 이것은 1이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즉 로피탈 정리에 써보면은 분모 로로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코사인 로, 고로 로는 이코로 0일 때 1, 그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 이것 같은 경우도 수식을 약간 바꿔줘서 로피탈 정리를 적용을 하면은 로 이코로 0일 때 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바꿔줘 봅시다. 분모를 로 제곱으로 통분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사인 로 빼기 로 코사인 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태에서 로피탈 정리를 작용을 시키면은 분모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은 2로, 분자를 미분을 하면은 사인 로 미분하면은 코사인 로,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로, 또 마이너스 로 놔두고 코사인 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로 사인 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코사인 로 마이너스 코사인 로는 없어지고 고로 2로분의 로 사인 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2분의 1 사인 로잖아요. 2분의 1 사인 로 같은 경우는 로가 0일 때 0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J1의 로가 로 이코로 0일 때 함수값이 0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강체구 속에 갇혀져 있는 질량 M인 물체의 에너지와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일단 파동함수 psi 같은 경우는 캐피탈 R 세타 파이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세타와 파이 같은 경우는 포텐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 해가 다 구해진 거라고 했죠. 어떻게 구해졌습니까? 버금 르장드르 다항식과 또 익스포넨셜 IML 파이 그런 것들을 곱으로 되어졌죠. 무엇이? 구면 조화 함수 Y가 구면 조화 함수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이야. 그러면은 약간의 경계 조건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포텐셜이 구 내부에서는 제로이고 구 바깥에서는 무한대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 psi 같은 경우는 포텐셜이 유한하다면은 파동함수와 파동함수를 미분해 놓은 것들이 각자 경계점에서 연속이어야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포텐셜이 파이나이트 유한하다면은 psi나 psi 프라임이나 둘 다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포텐셜이 무한대가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psi만 연속이요. 이거 일단은 알고 계세요. 무한대인 포텐셜의 경계면에서는 psi 프라임은 연속이 아니고 psi만 연속이다. 그거 일단 알고 계세요. 왜 그러는가는 제가 나중에 양자역학 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일단 무한대 포텐셜이 있는 경계면에서는 psi만 연속이다. 그것에다가 추가로 더 알아둬야 될 것. 그때 경계지점 있죠. 즉 포텐셜이 무한대인 곳과 무한대가 아닌 곳의 경계점. 그 경계에서는 파동함수 psi가 제로가 되어지거든요. 왜 파동함수 psi가 제로가 되어진가? 라는 것은 아까 했죠. 파동함수 psi가 경계에서 연속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경우는 구 내부 1번 영역과 그리고 구 외부 2번 영역에서 어떤 위치에서 같아야 되냐면은 경계점에서 같아야 됩니다. 경계점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경계점이 뭐예요? R 이코르 A가 되는 그곳이 경계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si 1번 영역에서 R 대신에 A 대입한 것하고
푸사의 2번 영역에서 R 대신에 A 대입한 것이 같아야 된다. 그런데 2번 영역의 파동함수는 무조건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바깥에서는 입자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부터? 경계지점 A인 곳에서부터. 그래서 2번 영역의 파동함수는 경계지점 A에서 제로가 돼야 된다.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영역 파동함수 푸사의 1의 A 같은 경우는 캐피탈 R의 1번 영역의 A, 그 다음에 구면조화함수 캐피탈 Y의 1번 영역에서 세타 파이 이렇게 되어지죠. 왜 그래? 푸사이란 것이 R과 Y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Y라는 것은 캐피탈 세타 파이의 곱을 캐피탈 Y로 나타냈지요. 그리고 바깥 영역에서 파동함수도 캐피탈 R과 캐피탈 Y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바깥 영역에서는 이 파동함수가 제로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캐피탈 R의 A 때문에. 파동함수는 근본적으로 유한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구 내부에서 파동 함수가 캐피탈 R과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캐피탈 R 같은 경우는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구면 베셀 함수 JL하고 구면 노이만 함수 NL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파동 함수는 항상 유한해야 되거든요. 원점에서 파동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 봐보면은 JL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유한하잖아요. 유한. 그런데 NL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어때요?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서는 NL에 해당하는 이 개수 BL이 싹 다 제로가 되어줘야 되겠죠. 싹 다 제로가 되어줘야만 발산하는 해를 없앨 수가 있겠다. 고로 반지름 A인 구 내부에서는 지름 파동 함수 해가 무엇만 남게 되어지냐면은 캐피탈 AL에 JL, KR 이것만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캐피탈 AL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적분상수야. 경계조건이나 초기조건에 의해서 정해줘야 될 적분상수인데 양자의 각에서는 초기조건은 나중에 섭동이론 헐적에나 쓰이고 그 외 때에는 거의 대부분 경계조건으로 쓰입니다. 즉 경계조건으로부터 캐피탈 AL을 구해준다 그 말이야. 이 식이 제로가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캐피탈 Y 이것은 제거해버려도 될 것 같고 고로 캐피탈 R이 R 이코로 A 지점에서 제로가 되어져야 되겠더라. 고로 캐피탈 R은 AL, JL 해놓고 R 이코로 A이기 때문에 KR인데 R 대신 A 대입하면은 KA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거 해가 JL에 KR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JL의 KR인데 R 이코르 A 지점이기 때문에 A 대입해 놓은 거야. 이것 이코르 제로가 돼야 되겠더라 그 말이라. 바로 이것이 경계 조건이요. 이 경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JL, KA 이것이 제로가 된다는 이 조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J0라면은 이런 점들이 제로가 되는 점들이죠. J1이라면은 제로가 되는 점들이 이런 점, 또 이런 점, 또 이런 점 그렇게 되어지죠. J2라면 제로가 되는 점들이 이런 점, 또 얘가 이렇게 가면은 한 요쯤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JL의 KA가 제로가 돼야 된다는 그 조건을 사용을 해서 바로 이것의 해를 찾아야 되겠지요. 즉 JL의 KA 이코르 제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KA를 찾아야 되겠더라 그 말이야. 그러한 KA를 찾는 것은 아까 여기서 정확하게 찾는 것은 컴퓨터로 찾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죠. 즉 만약에 A 이퀄 제로라면은 그 제로가 되는 점들이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들이 되겠더라 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찾으려면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 사람이 어떻게 손으로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죠, 이것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별표 쳐놨죠. 자, JL의 로 이퀄 0을 만족하는 n번째 0점을 로 LN이라면,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네 했지요. JL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그 0점들, 그 0점들이 예를 들면 J0라면은 그 0점이 여기가 되어지겠죠. J1이라면은 그 0점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첫 번째 0점은 여기, 두 번째 0점은 여기, 세 번째 0점은 여기,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한 식으로 JL의 로 이퀄 0을 만족하는 n번째 0점을 로 LN이라면은 여기서 KA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 LN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 식으로부터 K라는 것은 A분지 로 LN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K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했잖아요. H바 제곱분의 2m이 그렇기 때문에 이 K라는 것은 H바 제곱분의 2m이야. 또 한편으로 K라는 것은 이 경계 조건으로부터 A분지 로 LN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에너지 E를 구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n분의 H바의 제곱 A분의 로 LN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너지 E도 어때요? 띄엄띄엄 돼 있죠. 왜? n 이퀄 1인 경우, n 이퀄 2인 경우, n 이퀄 3인 경우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L 이퀄 제로라면은 J0에서 이 포인트는 n 이퀄 1이 되는 0점, 이 포인트는 n 이퀄 2가 되는 0점, 이 포인트는 n 이퀄 3이 되는 0점, 그런 식으로 해서 n 값이 1, 2, 3 그렇게 나가지죠. 즉 첫 번째 0점, 두 번째 0점, 세 번째 0점 그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E 값이 몇 번째 0점이냐에 따라서 딱 그 0점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만 같기 때문에 에너지 E가 띄엄띄엄 돼 있죠. 띄엄띄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E가 양자화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에너지 E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파동함수 psi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했죠. 이 구 내부에서는 JL의 KR이야. 그리고 캐피탈 A의 L 이것은 적분상수이고, 그리고 YL, ML, 세타 파이 이것을 곱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구면 바깥에서는 파동함수 psi가 뭐 제로더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파동함수를 규격화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파동함수 psi의 절대치 제곱 해놓고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이것이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1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캐피탈 AL을 구해낼 수가 있죠. 즉 규격화 조건으로부터 캐피탈 AL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구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제시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